반포 역전세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4년 2월 만기인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전국 집값 낙폭이 7개월 만에 줄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떨어지는 칼날이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을 벗어나 이제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방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소비 심리는 9개월 만에 반등이 됐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가 하락세가 지금 현재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기도 어렵고 막연하게 계속 하락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핸들링 정책,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규제 완화이든 규제 강화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조금 휴하고 한숨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밑에 기사처럼 굉장히 가슴을 또 덜컹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죠. 자, 급매물이 나가자 하락폭이 다시 커져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한번 이 기사 아무래도 확 하고 눈길이 가죠. 급매물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했는데 하락폭이 다시 커진다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가지고 보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사인데요. 매경에서 나온 기사인데 급매물 나가자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글쎄요,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면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반등을 한 상태에서 조금 범위 내에서,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표현을 하자면 실제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왕이면 싼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물건들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는구나 하고 바로 뛰어드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게 얼마 전까지는 얼마라고 싼 가격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사게 되면 비싼 가격으로 사네? 혹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까? 라고 하는 심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제목으로 보게 되면 급매물이 나가자 하락폭이 다시 커져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표현을 했을 뿐 실제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지켜보면서 조금 더 싼 매물이 더 나타날 때까지 한 번 더 지켜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은요, 저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해서 계속 분위기가 올라가기도 애매한 상황. 그렇다고 떨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떨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도 없는 상황. 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시장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항상 이런 말씀 드려왔었죠. 시장을 기사로 보고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라. 이 상황을 최소한 몇 주 내지 몇 개월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금 몇 주간 규제 완화의 낙폭도 줄었고요. 부동산 소비 심리 반등되고 있고요. 아파트 하락세 진정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툭 하고 튀어나온 기사가 하락폭이 다시 커져.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올라갔다가 실망했다가 올라갔다가 실망했다가 하는 식으로 흔히 말하는 힘겨루기 장세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등의 조짐이 온다면은 점점 하방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몇 개월에 걸친 추세로 나타났을 때 이거는 확실한 반등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서 아님께서 반포 역전세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4년 2월 만기인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역전세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들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기가 2024년 2월이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2023년, 지금 현재 2월이니까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좀 모으는 과정, 기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역전세가 두려워 죽겠으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시장 상황을 앞으로 상반기 돌아가는 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언급을 했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미국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결을 했잖아요. 동결을 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방어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와중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는 금리가 상승하는 걸 멈췄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럼 안정화됐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국채금리라든지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대출금리 역시 여기에 연동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정부의 압박 같은 거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지난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저랑 같이 이 얘기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대출금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대출 부분을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매매자금 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예전처럼 막 못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가끔가다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월세가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는 오늘 넣지는 않았지만 월세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기사가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월세를 쉽게 말하면 남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전세자금은 어쨌든 내가 이자 내고 내가 거기다 넣는 돈이라고 해서 조금 그나마 낫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넣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보다는 전세로 사람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이랬을 때는 전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입주 폭탄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해당 사항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올 상반기에는 전세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님께서는 역전세가 두려워 죽겠습니다라고 해서 대비를 하시되 중요한 거는 올 상반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났던 현상을 봤었을 때는 조금씩 전세의 변화폭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전세의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는 듯하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